is open!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여론조사 공정과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미미해가지고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요. 네. 한 주간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르고 내리고의 변화가 있지만 정과 뱅크가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는 아니었다. 네. 그러면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도청 결집 정도에 따라서 좀 반등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거의 답보 상태다. 특별히 네. 큰 변화는 없고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진영 간 프레임 구도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장님,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됐지만 준비 부족, 운영 미숙 여러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네. 여론조사들을 보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은 다 반영이 된 건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서 그 뭔가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나온다면 특히 이제 그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도 아마 이걸 관여를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다거나 나온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공방이 이어지다가 이제 이 지금 데이터를 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 긍정 평가보다는 그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낮아요. 그래서 한 5, 6%포인트 대통령 긍정 평가보다는 더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잼버리 파행 논란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또 장부고속 구속 이 처가 관련된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될까요?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진영 간 구도 속에서 선 반영된 것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뭐 긍정 부정 이음으로 보면 외교다, 부정도 외교다, 긍정도 외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경제일 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외교가 순위에서 밀린 뭐 데이터가 있죠. 살짝 네. 밀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민생이다, 경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네. 역시 하반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0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 취업도 중요하죠. 그 외에 뭐 주부층까지도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제인데 잼버리 사안은 그럴 겁니다. 뭐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있을 테고 더 중요한 건 수사겠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라 말하는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많던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다 다 썼냐 그거를. 그래서 그 불법적인 부분을 가려서 그 예산에 무단 도용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져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배 소장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민주당은 잼버리 부실 준비 원인에 대한 지금 책임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는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서 잘잘못을 따질 예정입니다. 네. 각 당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그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는 그
그 국가의 재산이 어디로 간 거냐. 근데 지금 운영비로 썼다라는 게 이제 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외신 보도거든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그 잼버리 사태에 대한 평가를 후속 조치는 수습은 잘했지만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작동됐다. 또는 그 프랑스 르몽드지 같은 경우에는 공금 횡령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야당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거 여당에서 이 수습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당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정부가 잼버리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대원들의 숙식, 교통, 관광 등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특별히 여론조사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책임이겠죠. 왜냐하면은 날씨 또 우리가 또 제대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스카우트에서 예산을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비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은영 소장이 여냐 야냐 저는 그걸 지금 따질 수는 없다고 봐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좀 지금 현 정부의 책임하에 운영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현 정부의 책임이에요.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법적인 부분. 이 예산이 지난 6년간 준비하면서 어떻게 상의됐느냐. 이 부분은 따져봐서 말 그대로 전혀 가지 말아도 될 그런 해외 출장을 갔다. 또는 화장실과 샤워실에 들여야 될 예산을 안 들였다. 흙을 더 덮어야 될 새만금 땅에 흙을 안 덮었다.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이건 엄벌백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적이고 운영적인 책임은 현 정부가 주도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은 그런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이제 사법적인 책임, 불법적인 책임은 이 예산 관련되는 수사를 해서 그것이 여든 야든 현 정부든 전 정부든 가리지 말고 네.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산의 집중 투입 시기도 전 정부냐 현 정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또 논란이 있던데 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지금 여권 내 갈등이 있는데요. 네. 하태경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몰살할 것이다 이런 뭐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과 수도권 의석수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상관관계가 매우 깊은데 그 기준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기 때문에 55% 이하가 돼야지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현재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이 이 상황이 지금 못 미쳐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대 정권 사례를 보면은 그 MB 정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체 평균이 한 35%,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때는 뭐 박근혜 전 그쵸. 대통령의 리더십 그렇습니다. 예, 미리 그러니까는 권력을 이양을 하면서 그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내부,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승리가 이루어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가 낮았지만 그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명분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까지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명분 속에서 결국 152석을 획득을 해서 크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이 어떤 정무적인 결단, 그다음에 이 명분을 쥐고 있느냐, 이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총선에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입니다. 예. 253석 지역구 의석 가운데 수도권이 121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 민주당 지지세도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향후 수도권 표심의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수도권 표심의 변수를 또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거나 비슷한 결과, 그리고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서거나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 네.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의 샤이 진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수도권이 왜 중요하냐? 지난 2012년, 2016년,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이전에 3번의 이 총선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일단 이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내년에도 민주당이 유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변수입니다. 네. 그럼 야당은 무슨 변수일까요? 야당은 역대 민주당에서는 없었던 당대표의 변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총선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말끔하게 해소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해석이 그렇죠. 완전 상반되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리스크인지 아니면 하나의 결집력을 좀 더 강화시킬 요인이 될 것인지 네. 어떤 분석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구속이 되는 것도 우리는 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당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의 상황을 어떤 돌파와 결집에 그걸로 도약대로 쓰겠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양당에서는 인재 영입에 대한 목소리는 뭐 그건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인물이 나와야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심평 변호사의 그 수도권 폭망론이 지금 굉장히 좀 당내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인물을 뽑지 않으면 대패할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처음에 그 인사의 어떤 그 성향이 세 글자로 보도된 게 있었어요. 서육남이라고 해서 서울대에 나온 60대 남자 이렇게 그 캐릭터화 시켜서 이런 정부의 윤석열 정부인 이런 사람들이 핵심 주도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도됐었는데 다음 총선에서는 요 서육남과 좀 반대되는 캐릭터의 인물들을 후보로 내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게 이번에 그 국민들이 많이 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육남이라는 이 반대 캐릭터의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한동훈 같은 인물도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이제 서울에서 뭐 주도권,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를 한다 그래도 이 후보들이 그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수장님, 네. 내년 총선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조사 기관마다 정권 견제론, 정권 지지론 여론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좀 다른 지표들이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여론 추이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도는 야권 유리. 네. 하지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이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정권 평가의 성격이.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푸른색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야당입니다. 야권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49.8 6월달 실시한 조사 그리고 8월달 실시한 조사를 보더라도 44.9인데 문제 지금 다른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죠.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조사가 각각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조사들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늘 그래프로는 준비가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더 높은 조사도 최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구도로 야권을 물어볼 때는 정권 심판 성격이 맞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찍을래 그러면 그건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가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율도 높은 가운데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에 출연할 경우 네. 지지를 안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이 무당층의 표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일단은 지금 에이스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가 59.2%나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하겠다가 17.2%고 지금 잘모름 사이즈가 23.6%로 꽤 많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무당파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큰 상황인데 이 무당파층에
지금 그 샤이 진보 또는 앵그리 진보가 이쪽으로 지금 많이 이탈되어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보다 이 무당파층의 여러 가지 현안 응답이 조금 더 강한 강성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 무당파층이 이 그 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안에는 그 속에 있는 샤이 진보나 이런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조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은폐 의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론은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볼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완전히 빼고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기자회견 1시간을 거의 2-3번 제가 들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을 해임시킨 것은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절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중간 보고가 구두로 했건 문서로 했건 어쨌거나 국방부 장관이 이첩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기고 한 것 때문에 일단 보직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찜찜해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최수근 상병이 그날 이 수해복구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작전에 나갔을 때 이른바 임성근 이 사단장의 발언이 어떻게 됐고 또 그것이 과했다 어쨌다 이 부분을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전 수사단장이죠. 수사를 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 쪽으로부터 중간에 이제 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 누구를 빼라고 했다는 부분과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급 장교들이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 다수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논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직 해임이 된 것은 이첩하지 말라고 상관이 명령되렸는데 이첩한 것에 대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핵심은 이 내용이 어떻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되느냐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명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도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다른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완전히 다른 지금 그렇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군 검찰 수사위원회에 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 국방부 조사는 받지 않겠다.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진정성이 굉장히 묻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고 최수근 사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그 진정성 속에서 이제 굉장히 대통령도 이거를 남김없이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최수근 사병만 순직했지만 7명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도 밝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은 어쨌든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지금 연계되는 이 속에서 사법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증거들이 지금 다 물증 형태로 다 보고 문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좀 유리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배 주장님, 민주당 네. 혁신이 10일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근데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64.1%가 부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혁신이 활동, 이게 민주당 지지율, 향후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지금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종료되기 전에 혁신이 활동에서 지지율이든 당의 이미지든 경쟁력이 보탬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그래프 좀 바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건 부정평가를 볼 부분이 아니라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 긍정이 22.4예요. 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비율 정도의
긍정을 얻고 있다.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또는 그 이상은 혁신위를 밀어주는 정도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의 지지도 못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김문경 혁신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니까 왜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정말 맡아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혁신을 요구하고 탈당을 했지만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을 향해서도 쇄신을 요구하고 또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도 쇄신을 요구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네. 사실상 당의 큰 부담만 지우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이 소장님, 네. 민주당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내놓은 이게 대의원 권한 축소안을 두고서 네. 지금 당내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비명 친명으로 나누기도 좀 애매하죠. 네. 뭐 한편에서는 이게 뭐 혁신과 기득권 간의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대의원 권한 축소에 대한 거는 일반 국민들도 이게 좀 그 비율상을 봤을 때 60대 1이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은경 혁신위 자체가 동력도 상실하고 뭔가 그 핵심적인 의제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당의 모든 그 과제들을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청원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 대의원 축소에 대한 여론은 좀 손을 봐야 될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만약에 개최될 경우에 그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그 싸움으로 이어지면은 이 친명 비명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수가 있죠. 네. 배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 백형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7일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뭐 지지율이 검찰 수사 때문에 하락할지 아니면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저는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은 뻔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뻔한 예상이 되는 것에는 지지층이나 지지율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퇴진설이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10월에 나올 이 재판 공직선거법 관련된 1심 선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지지율의 변화가 없거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 가령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도 22일 또 재판이 재개되죠. 그때도 재판정에서 이거는 검찰이 아니거든요. 재판정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때는 그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공정 조사를 보니까요. 네.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50.6%, 예.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습니다. 이거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일단은 이게 사퇴하라는 응답이 높을 것 같았는데 사퇴하지 말라는 응답이 50.6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확정적인 재판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사퇴하는 것이지 의혹이나 논란만 가지고 사퇴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결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 그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87.6%예요. 굉장히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사퇴해라 이런 흐름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 어떤 점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는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네. 아주 뜨거운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 18일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 부분이 네. 외교 또 경제 또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여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합니까? 역시 이제 광복절 사면, 그다음에 광복절 메시지,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 세 가지가 8월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근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의제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다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어서 어떤 이렇게 결론적인 의제들이 나올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광복절 사면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만약에 사면 복권됐을 경우에 여론에 영향 미칩니까? 좀 미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을 많이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특히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